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꿈하고 의식 그리고 기억 그런 생각이었어요. 2초에 한 번 펄스 나고 굉장히 느린 파고 좀 느린 파기 때문에 따라 서파.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는 수면을 서파 수면이라고 그래요. 따라 서파 수면. 네, 그래서 델타파가 많이 나오는 수면을 서파 수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4단계는 어떻게 됐나 하면 수면 4단계는 완전히 서파 델타 파형의 세계입니다. 4단계는. 이렇게, 대략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4단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델타파가 50%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MRI를 찍으면, 펑셔널 MRI 이런 거 찍으면 브레인이 어떻게 됐나 하면 거의 전력이 수면 4단계, 2단계에서는 브레인이 거의 동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류라든지 모든 것들이 한 30% 이상 다운되고 말 그대로 브레인이 쉬는 단계야. 자, 따라서 뇌가 쉰다. 브레인이 쉰다. 예. 몸이, 이쪽 단계는 브레인이 쉬고 하는. 그러니까 브레인이 쉬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면 의식이 없어요. 됐나요? 자, 따라서 꿈은 유난히 생생한 의식이다. 막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벌써 여러분들 꿈이라는 현상하고 수면이라는 현상을 명확히 구분해 줘야 되고 수면 중에 이게 렘 수면이냐 서파 수면이냐 구별해야 되고 서파 수면의 3단계, 4단계를 사실은 구체적으로 3단계, 4단계를 서파 수면이라고 그래요. 서파, 이게 서파거든. 이 파를 서파라 그래요. 슬로우 웨이브. 그래서 서파 수면의 이름이 슬로우 웨이브 슬리프. 그래서 이 단계 수면을 SWS 수면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서 SWS. 요 3단계, 4단계를 주로 지칭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이쪽을 보면 이거는 이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메인 단계가 이거요. 이거는 뭐냐면 브레인이 갑자기 스위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했어요? 스위치를 빼러 가는 과정이에요. 브레인에. 그래서 이때는 실제로 브레인이 동작을 하지 않아요. 됐죠?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 올라가서 렘 단계. 자, 마지막에 렘 단계를 보세요. 자, 렘 수면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Rapid Eye Movement 단계는, 자, 내 팔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세타파가 좀 더 나올 뿐이에요. 자, 보세요. 각성하고 렘이 다른 거 없어요. 파형이 놀라울 정도로 같아요. 됐나요? 예. 이게 사이언스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냥 비유를 많이 들어줬는데 실제로 깨어있는 그 순간하고 각성하고 내 팔을 꿈꿀 때 바로 80% 꿈이 일어나잖아요. 꿈꿀 때 브레인하고 깨있을 때 브레인이 거의 유사해요. 내 파가. 브레인 스템에 있는 폰스 영역을 액티베이션 시키던 저 신경핵이 거기에 있는 뉴런들이 갑자기 경로를 바꿔갖고 이거 계속 DNA 피지를 각성시켰던 아스트콜린 센터를 뭐 한다? 억제해버린 거예요. 야가. 자, 이거 보세요. 억제해버렸잖아요. 억제하면 야가 지금 이쪽에 불꽃이 일어나겠어요? 방견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를 뭐라 하냐면 따라서 렘오퍼 셀. 네. 그렇죠, 보세요. 요 세포들을 렘오퍼 셀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박자세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하고 대충 하고 그 메인을 어디 두는가를 따라서 완전히 서파 수면이라고 그래요. SWS 그리고 이 단계를 렘 단계라고 그래요. 태어나서 곧장 한 일주일쯤 지나면서부터는 요 두 개, 이쪽 겹쳐지죠. 이 그림 먼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겹쳐지고, 그러면 이제 브레인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세 개의 단계가 의식은 세 개의 단계로 나눠져요.
웨이크 단계하고, 그 다음에 넌렘 단계하고, 그 다음에 렘 단계가 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상호 어떤 관계를 이루나 하면, 빨리 그러면, 이 렘에서 웨이크 단계를 액티베이션 시켜줘요. 요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웨이크에서 넌렘은 뭐냐면 디액티베이션이 일어나요. 활성이 이제 멈춰지고, 그 다음에 넌렘에서 렘으로 갈 때는 각성으로 다시 가요. 자, 이렇게 이제 일생 동안 요 세 단계를 서큘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의식의 단계예요. 낮 동안에는 들어오는 감각의 메인이 이 올라가는 이 빨간 하이웨이를 타고 달리는 자동차들은 감각들이요. 근데 렘 수면일 때는 하이웨이를 달리는 게 직접 감각 입력이 아니고 기억에서 오는 자극이에요. 피드 포워드 이펙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두 개가 합쳐져 갖고 다시 이쪽으로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어주는 거예요. 코텍스로. 그래서 바로 이쪽이 이제 핫이슈가 뭐냐면 프리프론탈하고 해마의 커뮤니케이션. 이게 지금 핫이슈입니다. 인간 브레인이 가장 핵심인 프리프론탈 코텍스하고 해마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가가 이제 서서히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 꿈을, 뇌파를 연구하면서 이제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싱크로나이즈. 그래서 아니겠어요? 이 파형 속에 여러 종류의 주파수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분리해내는 거예요. 다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디 리폴 파형이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거는 1Hz에서 저주파수 성분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50Hz 사이를 뽑아내봤더니 잘 보세요. 어떤 파형이 나오는 거 봐요. 기가 막혀. 이런 파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파형을 뭐냐면 따라서 사포 웨이브, 리펄. 이제 무슨 말 알겠어요? 리펄이라는 파형하고 샤프 웨이브라는 파형이 다른 파형이에요. 이 속에 다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막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간단히 하면. 근데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리펄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이름이 SPWR, 요게 리펄이고 이게 샤프 웨이브예요. 자, 그럼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이언스 같으면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 파가 이걸 찾아냈어요. 이건 이제 엄청나게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칼륨 채널하고 칼슘 채널이 동시에 동작을 하면서 지금 버스트 파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것은 액티베이션 채널도 다 끼고 인액티베이션 채널도 다 껴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칼륨 채널은 계속 열려 있어요. 그러면 양이온이 어떻게 되죠? 계속 리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 안에서 세포가 양이온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게 더 떨어져요. 이렇게 지금 서큘레이션 돌면서 버스트 파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TC에서 됐죠? 그래서 TC에서 요거 지금 일어날 때가 바로 지금 요때요. 오케이. 지금 버스트 모드.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몇 가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자, 따라서 토닉, 버스터. 요게 이제 한 형제잖아요. 이제 이해했죠? 그 다음에 토닉일 때는 감각 입력이 그대로 중계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감각 입력 중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오실레이션 모드 때는 전적으로 서파수면일 때요. 근데 지금 페이저 모드하고 또 구별을 하는 걸 빨리 그려드릴게요. 페이저 모드는 뭐냐 하면, 자, 어떤 감각 뉴런입니다. 감각 뉴런이 이렇게 있다면,
감각누린이 있다면 여기에 수초화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미엘린 수초가 이렇게 감기는 거예요. 네, 미엘린 수초가 이렇게 감기, 이제 감각누런이요. 그러면 여기다가 커런트를 인젝션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이쪽에 탐침을 갖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쯤에 세 군데 측정하는 거예요. 자, 됐죠? 요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경 쪽에.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첫 번째, 커런트 인젝션 하는 커런트가 자, 이거 금방 이해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커런트를 인젝션 했다 합시다. 이게 뭐, 그렇게 많은 저는 0.3 나노암페어 뭐 이런 오다요. 네, 이런 스텝이. 자, 이렇게 커런트 인젝션 한 거예요, 요거다가. 제로 요만큼 스텝 펑션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재면, 지금 이거는 요소 이렇게 이쪽에 전압을 재면 어떤 파형이 나오느냐 하면 요게 인젝션한 커런트요. 그러면 잘 들었어요. 지금 요소 이렇게 되면 요게 감각세포인데 파형이 요걸 인트라셀루라 파형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전압 펄스가 나올 때마다 이 전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쯤 해갖고 신경 축삭을 따라가갖고 한참 따라가서 봤더니 전압 펄스가 어떻게 나오나. 요게 핵심입니다. 요것은 전압 스파이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이 바뀔 때, 절교가 끝날 때, 그리고 이 사이도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요런 형식으로 감각 뉴런이 반응하는 리셉터를 뭐라 그러냐 하면 토닉. 따라서 토닉 타입 리셉터라 그래요. 자, 요게 토닉이에요. 토닉. 자, 리셉터가 감각세포를 말합니다. 감각세포. 이게 다른 말로 리셉터. 네. 자, 그 다음에 페이저 모드라는 거, 이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해주는 거야. 페이저 모드는 동일하게 스택 커런트를 인젝션 했을 때, 페이저 모드일 때 이 감각 뉴런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가 보세요. 기가 막혀요. 페이저 뉴런 핵심은 이게 요거만 펄스가 나와요. 그 다음 요거 떨어질 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파형이 지금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내려오잖아. 요렇게 변화할 때만 그 동일한 위치에서 전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액티브 포텐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들었어요. 요거만 나오는 거예요. 요거만. 이게 우리 감각기 가장 많은 형태. 외수용기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버스트 모드예요. 그 다음에 토닝 모드는 뭐냐 하면 여기서는 거의 제로였다가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쪽 축이 입력에 비례한다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쪽이 이제 제로라면 여기에 300, 여기에 800 피코암페어의 커런트를 흘려주면 스파이크 나오는 레이트가 초당, 야는 이 토닝 모드에 있을 때는 입력을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버스트 모드 때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는, 이거는 멤버린이, VM이 마이너스, 이쪽 57, 이게 VM이 대략 마이너스 70. 아예 초기 VM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때 이 두 가지 형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토닝 모드, 이게 무슨 세포냐면, 이게 TC.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냐면, LC에 뭐냐면,
노로에피네프린이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레이트가 이게 이제 어디서 코텍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레이트가 컨트롤 기준 샘플에 대해서 그걸 자극 안 주는 샘플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반핵에 있는 노로에피네프린 성분에 그쪽에 자극을 줬더니 커런트 주어지는 것에 따라 비례해 갖고 가장 맥시멈 할 때 2배, 1.9배, 거의 2배 오다로 청반핵에서 대뇌피질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파이링 해갖고 신경전달물질을 내분비하는 레이트가 2배나 간단히 2배나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청반핵에서 있는 뉴런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게 지금 밝혀졌어요. 뭐냐면 청반핵에서 나오는 펄스를 봤더니 자, 이게 뭐죠? LC에 로커스 셀룰러스 청반핵에서 나오는 노로에피네프린 성분의 뉴런이 이걸 분비하는 뉴런이 펄스를 하는데 이게 대략 얼마냐면 이게 3초예요. 3초. 그러니까 3초에 대략 하나. 굉장히 느린 파행인데 균일하게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페이스메이커 따라서 페이스메이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청반핵에서도 이게 발견이 됐고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도 이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특징이 뭐냐면 이 RE 누런, 렉티큘러 누런 띠내도 뭐라 했죠? 스핀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제 뭐 감 잡았죠? 자,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무슨 이야기 되느냐? 브레인은 가들이 주인이요. 자,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지만은 브레인은 뭐냐면 여기 있는 100여 개의 뉴런들이 각자가 이쪽에 독립된 시계가 있는 거예요. 탁탁탁. 따라서 클락 라이커. 그 말을 쓰는 거예요. 클락 라이커 펄스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내가 감각 입력을 보면 그 모드에서 토닝 모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간단히 하면. 그 말은 뭐냐? 감각 입력을 충실히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각 입력이 내가 주의력이 떨어지면 그러면 노로에피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클락 이게 동작을 안 한다 보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되면 렘수면 상태 비슷하게 꿈 상태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공부를 계속하면요. 낮 동안에 거의 렘수면하고 동일한 상태를 거의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은 자 따라서요. 각성, 서파수면, 렘수면 이 세 가지의 오실레이션이에요. 계속 이 세 가지가 진행돼요. 근데 뭐가 가장 원초적인가 물어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뭐죠? 렘수면이요. 간단할 때 보면 전적으로 렘수면이요. 예. 그래서 렘수면 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인간의 시냅스의 완전 재배율이 일어나요. 그래서 태아 때부터 시냅스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시냅스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죠? 경험 기억으로 가서 넘어가잖아요. 태어나서부터. 경험 기억으로 넘어가는 건 누가 담당해야 되면 해마가 담당을 하는 거. 됐죠? 그럼 해마에서 만들어낸 그 경험 기억을 일화 기억을 대뇌피질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오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부가 아니고 따라서 전부 다 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번 8회 특별한 내각은 진짜 특별해요. 뭐냐면 이 전체 이야기가 감각에서부터 들어갔던 거예요. 그 다음 지각에 들어갔던 거예요. 지각의 특별한 형태로서 기억을 상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완전히 뒷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뒷문인지 봤더니 그게 정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뒷문이 아니었고 그게 원래 프로토 원 상태였고 무슨 말이겠어요? 전부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흥분 안 할 수 있어요 이걸. 네. 그 다음 이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대뇌피질로 이제 완전히 진격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모든 만들어졌던 일화 기억들을 컨트롤하는 게 누구냐 하면 프리프론탈이요. 그 다음 프리프론탈하고 해마가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프리프론탈하고 여러 피질에 있는 기억하고 컨트롤하는 과정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동일한 현상을 계속 다른 이름으로 여러 가지 불렀던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1번부터 적어줬던 이걸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기억이, 우리가 전적으로 기억을 의지하는 상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하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공통점이 뭐냐면 감각 입력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감각 입력, 지각, 꿈, 의식 다 한꺼번에 연결된 전체 그림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수고했습니다.